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일 오후입니다. 제가 있는 프랑스 주도 루앙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사이 제가 유럽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해서 가는 곳마다 관광 명소가 텅텅 비었는데 요사이는 아주 뜨겁게 붐비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여행을 해도 마음이 편합니다. 작년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아슬아슬했는데 그것은 윤석열 정부 등장 지난 3월 9일 비록 근소한 차지만은 운동권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 항상 마음에 좀 억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서 이제 집에서 신병을 치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제가 억울하다는 이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게 뒷조사 차원의 수사고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파헤쳐서 한 수사고 거기에 징역 17년을 선고한 그 형량을 매긴 판사들은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살인사건도 요사이 징역 10년 정도 나오는데 징역 17년이 뭡니까 도대체. 그 사건의 성격상 이것은 정치적 수사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출범해서 박근혜를 적폐로 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정권까지 적폐로 몰아가지고 10년간의 보수 정부를 완전히 한국 현대사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망국적 역사관으로 시작된 수사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그렇게 방향을 정하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도 또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것은 이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너무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시장으로서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교통망 정비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으로서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우리나라가 가장 잘 극복했다든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홍수 걱정 안 하는 나라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거를 거의 다 잊어버려요. 왜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은 참 많이 한 사람인데 한 일을 선전하는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활약했던 인재들이 많이 등용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평가가 앞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아직도 많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특히 여성이 많습니다. 남성은 사면 찬성이 많은데 여성이 많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한국 여성들로부터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그건 좀 별도의 연구 대상입니다. 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3개월이지만 3개월간 형집행정지지만은 8월 15일 특사에 포함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던 그 깜빵으로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한 사람씩 짚고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었을 때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하나 찾아서 읽어보니까 금석지감이 생깁니다. 세월이 참 흘렀구나. 2020년 10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걸 읽어드리면은 여러분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던 그 깜빵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 아마 짐작이 될 겁니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곧 다시 감옥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초 국정원 댓글 지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거기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옮아갔고 다시 다스 실소유자 논란 및 대선 자금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이 전 대통령 감옥형을 정해놓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틀었다. 이게 핵심이죠. 여기에 무슨 정의로운 수사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1년 전 구속된 박 전 대통령 수감 기간은 1300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길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768일의 곱절에 가깝다. 이 전 대통령은 내년에 80세, 박 전 대통령은 후년에 70세가 된다. 17년, 22년형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을 겨냥한 재판은 지난주 100번째를 넘어섰다. 왜 죄가 되는지, 왜 재판을 하는지도 알기 힘든 재판이다. 세상에 이게 적폐랍니다, 이게. 왜 죄가 되는지, 왜 재판을 하는지 알기 힘든 재판이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판사 6명에 대해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또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이 혐의가 안 되면 저 혐의식으로 무려 6가지 혐의로 사냥을 당했다 했습니다. 사냥을 당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지난주 사이버 사령부 댓글 지시 혐의 2심에서 2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전 정권 사람들 사냥이 3년 반을 넘어섰다. 전 정권 수사와 같은 잣대를 이 정권에 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거죠. 전 정권 수사와 같은 잣대를 이 정권에 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즉 국민들은 요구를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 검찰 경찰에 대해서 전 정권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에게 적용되었던 그 잣대로 문재인 세력, 문재인 대통령, 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등등 그 측근들의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수사를 하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정의의 기초입니다. 이건 절대 보복이 아닙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게 보복입니까? 그게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온 그 깜빵으로 보내야 될 사람은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좁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는 과거 어떤 정권의 적폐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적폐의 핵심은 반역입니다. 반역.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하면서 혼자만 부하 노릇을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국가기관, 특히 국군, 국정원, 통일부, 해경 등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려가지고 다른 국가기관까지도
김정은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전락시킨 그 죄가 가장 큰 것이죠. 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위험 물질이나 되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펴므로써 참 건국 이래 최대의 금전적 손해를 국민들에게 끼친, 그리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 한전을 망가뜨린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에 대한 책임 추궁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의 그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이게 정의다. 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적폐 수사를 하라고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아직 시동도 걸지 않고 있다에 대한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이 적폐 수사를 통해서 문재명 세력이 지난 5년 동안 한 일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될 때 윤석열 지지율도 높아질 것이고 민주당도 정신 차리거나 민주당이 양심 세력과 비양심 세력으로 나누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